글에 힘이 있네. 음, 글에 힘이 느껴져, 아주. 어, 아니, 파워풀한 글 좋아요. 음. 글 좀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글이라는 건 그림 그리는 거랑 같아가지고, 어, 많은 것을 이제 드러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되고. 예, 안녕하세요. 예, 세련됐다라는 것은 되게 그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세련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이게 건축물을 보더라도 중국을 가면은 좋은 건물들이 많은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쵸? 예. 그,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 처마가 좀 다르죠? 중국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처마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처마. 뭐가 다를까요? 아시는 분? 각이 다르지 않아요? 어? 각이 다르지 않아요? 중국은 곡선. 과도하게 올라가 있죠? 양 끝선이, 그쵸? 처마 끝이. 과도하게 올라가 있다고. 쭉 올라가 있다고. 그러니까 좀 과해. 일본 같은 경우는 직선이잖아요. 너무 또 딱딱해. 그게 담백함을 주기는 하는데 사실 좀 질려요. 예. 근데 우리는 살짝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옷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그 샹파오와 우리나라 한복과 일본의 그 기모노를 보면 확연히 드러나죠. 셋 다 매력적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샹파오를 좋아해요. 예, 좋아하는데 그래도 조선놈이라서 그런지 한복 보면은 거기에 뻑가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창파오나 그 기모노도 좋아해요. 기모노도 좋은데 그거는 이제 사이드 메뉴라 그러면은 좀 맛있는 사이드 메뉴라 그러면 이제 주 메뉴는 이제 한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물을 보면은 굉장히 그래서 유홍준님도 말을 했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외국인 건축가들 있잖아요. 안도 다다우나 뭐 이런 프랭크 게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세 군데를 간대요. 무조건 간대요. 어딜 가요? 세 군데가 우리나라. 어딜 갈까요? 세 군데. 종묘, 종묘, 불국사. 불국사, 또 어딜 갈까요? 여러분들이랑 어디 가겠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면 외국 건축가들 좀 디자인 좀 한다. 좀 디자인 좀 씹는다. 이런 사람들이 부석사? 우리나라에 어? 부석사? 그치, 부석사. 또 하나 근데 불국사는 아니에요. 불국사는 유명하긴 한데 불국사보다 부석사를 가요. 참 신기하죠. 비원. 동묘 갔잖아. 뭘 또 갔나? 비용까지 가. 그치, 누구야 석구람이라고 한 이런 아유 넌 뒤졌어 아줌마한테. 석구람. 이 석굴암의 가치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해요. 석굴암. 저는 석굴암을 지금까지 수십 번 봤습니다. 진짜로, 진짜. 근 3년 내에도 제가 한 5번은 간 것 같아요. 애 데리고도 가고. 저는 석굴암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 거기 앞에 가면 그냥 다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자나 남자나 잘생기고 이쁜 사람 뭐 입부터 벌어지지 뭐 설명이 필요해. 그렇죠? 마찬가지야. 석굴암 앞에 딱 쓰면은요. 헉! 그냥 경건함이 그냥 올라와요. 이거는 뭐 왜 석굴암이 좋아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석굴암 안 가본 사람들이야. 석굴암을 가서도 그걸 못 느낀다면은 지성의 수준을 의심해봐야 된다는 이런 험악한 어 합박까지 할 정도로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너 음악을 딱 들려줘 놓고 야 이걸 왜 감동을 안 해? 이러면 무식한 놈이잖아요. 그쵸? 근데 석굴암은 예외야. 석굴암 앞에서 올라오는 게 없다. 당신의 지성을 의심해봐야 된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석굴암 앞에 서면은요 뒤에 줄이 서 있으나 마나 무조건 108배까지는 못하더라도 한 30배는 하고 나와요. 그 사람들 한 번 안 해요, 그래도. 30배는 무조건 하고 나와요. 사람이 줄을 쓰던 말든 간에. 그만큼 석굴암을 저는 사랑하고, 제가 그 대학 때 처음 갔거든요. 저는 대학 20살 이전에는 강남을 떠난 적이 없어요. 진짜로. 돈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뭐, 어디 갈 일도 없고. 학교 집인데. 근데 석굴암을 처음 보는 순간, 그 하염없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너무너무, 그때 가장 또그 감정이 또 뛰어날 때잖아요. 20살 초반이니까, 그쵸? 그냥 흐르는 눈물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 그때는 석굴암을 만지고 다 했어요.
예, 만지고 쓰다듬고 들어가고 다. 근데 지금은 유리로 받아보셨죠? 해인사 8만 다는 거 다 만져봤어요. 그때는 다 만져봤어. 제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그만큼 석굴암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고 종묘는 좀 늦게 봤어요. 근데 종묘는 종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예, 그건 뭐 세계적인. 예. 그리고 부석사. 부석사도 생각 없이 올라갔어요. 대학 1학년 때.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읽고 1권을 읽고 남도 답사기잖아 원래 1권은요, 그렇죠? 근데 그냥 대충 그냥 절이나 한번 가볼까 했다가 영주 불국수 석굴암을 얘기하길래 불국수 저기 그 저 영주 뭐야 그 부석사를 얘기하길래 그냥 막연하게 갔어요 그냥. 그때는 정말 그 주위에다 허허벌판이었어요. 지금 뭐 주차장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 식당도 있고. 그때는 94년도에는요 석굴암 주변이 정말 부석사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예요. 커다란 연못 하나 있고 끝났어요. 옆에 감나무 쭉 있고. 근데 그냥 생각 없이 아유 힘들죠. 뭐 가보세요. 그냥 올라가잖아. 올라갔다가 살짝 꺾어져가지고 끝까지 딱 올라가서 쉬려고 부석사 무량선에서 뒤를 딱 돌아보는데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전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와, 이게 바로 감동이라는 거, 이게 예술이라는 거구나. 설명도 필요 없고, 나 같은 무식한, 그때 뭘 알겠어,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그냥 올라오는 감동. 이게 진짜구나. 인생은 설명해서 감동하고, 설명해서 알아듣고, 설명해서 하다 거짓말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좋으면 좋고 올라오고 이것을 보배로운 것으로 삼고 가자. 이게 그때 생각한 거거든요. 진짜로. 너무 감동적이니까.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들 아이 낳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이를 딱 낳았어. 남들이 보면 원숭이죠. 올챙이죠, 올챙이. 더럽게 못생겼잖아. 맞잖아요, 그렇죠? 신생아는 원래 못생겼어, 원숭이야. 근데 부모는 어때요? 미치죠? 그렇죠? 미치죠, 완전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말이 많아. 그래가지고 변명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어, 여러 가지 저한테 질문이 한 두세 개가 왔어요. 어, 두세 개가 왔는데 아예 그 두세 개 질문을 그냥 짬뽕에서 하나로 그냥 해결하려고 오늘. 자, 건희가 질문을 하나 올렸는데 비슷한 질문이 두 개가 또 있어서 그래요. 저한테. 여기 계신 분들이랑 다른 사람이 질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건희만 얘기해 주려고. 진짜로요. 건희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이제 들어올 건데 왜 안 들어오셨어요? 질문하는 놈이 듣기 들어와. 이 새끼가 뭐 어떻게 연하무 명 들어오고 아무도 안 들어와. 자 보세요. 저녁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이런 거 빼고. 음. 아직 지난 수업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답니다. 저는 아직 재력이나 공력 같은 요소에서 오는 허무함을 직접 느껴본 적은 없지만 고정 공부를 통해 인간이 되고자 하는 나름의 방향성이 생겼습니다. 네, 숨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 숨어 있어, 숨어 있어. 괜찮아. 나오지 마. 알았어. 아이, 새끼. 계속 숨어 있어. 괜찮아. 생겼습니다. 다만 아직 끝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섣부른 판단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니, 인간이 되고자 하는 방향성인데 무슨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인간으로 살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젊은 날의 초상 아시죠? 예, 젊은 날의 방황은, 그건 의무예요. 의무. 젊은 날의 방황은 의무예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늙어서 방황하는 거예요. 나 젊은 날에 방황했다. 손 들어보세요. 또 지금 그치, 그래서 지금 더 큰 방황을 하고 있어. 이제. 그 방황이라는 게 뭘까? 그냥 먹고 혼란, 놀고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게 방황이냐? 그렇지 않아요. 혼란. 혼란, 그렇죠. 혼란. 무엇으로부터 혼란이냐는 거죠. 거의 모든 것에 혼란. 모든 것으로부터 혼란이다. 그럴 수 있죠. 모든 것으로부터 혼란.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 건의는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으로 사는 것이 방향이 설정 인간으로 살아가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인간 자체를 모르니까 인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경민 선생님 20대 인간은 무엇인가 고민하셨나요?
인간보다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 좀 했습니다. 그렇죠.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인간인데 인간을 고민하기 전 고민하기 앞서서 너무 진도 올라가셔서 삶을 고민하시니까 그렇죠. 애매한 거예요. 사실 인간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 인간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류가 모두 생각해내는 과정들이거든요. 모든 고전의 출발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든 희노애락이 어디에 있냐? 거기에 중심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방향을 미안하지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야 이제 두들겨 맞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는 게 어떻고 저떻고 저 새끼가 어떻고 저 비인간적이고 인간적이고 국민의 집은 나쁜 새끼고 내란범이고 민주당은 무슨 좌파고 구구구 이러면서 뭐예요? 서로 자기가 인간이 아니니까 남이 인간이 아니라고 막 헐뜯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배신을 얘기하지 않고요.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사랑을 절대 모욕하지 않아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로남불 들어보셨죠?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저기 불륜. 그렇지 않은가요?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불륜도 메디슨 카운티의 달인 영화 보셨죠? 자, 그 영화가 말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저는 그 영화를 사랑을 모른다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보고 불륜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내로남불인 사람들. 그걸 보고 사랑을 본 사람들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 이해하세요? 메디슨 카운터의 달을 보고 불륜이 보이질 않아요, 거기서는. 사랑만 보여야 돼요. 근데 그걸 보고 불륜을 보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사랑을 얘기해요, 어디 가서. 누구를 사랑하네, 어쩌냐 하면서. 그 말이 안 돼요. 그 말이 안 돼요. 주식판에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은 투기가 보일 수가 없어요. 그건 양다리가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밖에 난 몰라. 아시죠, 여러분? 무심히 버려진 나에게 울어주던 단 한 사람 커다란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 깨지 말라고 내가 알았지? 네. 그러니까 내가 보는 현상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끼워 맞추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이라는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질 않기 때문에 자꾸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데 그거를 젊었을 때 지독하게 방황한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나에게로 돌아가요, 다만. 그러면서 공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향성이 생겼다라는 것은 내가 그 방향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꼭 방향이 있다가 없다가 아니라 젊은 날의 방황은 방향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방향의 주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예요. 어떤 젊은 녀석이 전화 왔어요, 저한테. 뵙고 싶대요. 그래, 이제 가서, 이제 저 게임해. 뭐 가져. 저 게임기 저 위에 있어. 알아. 아는구나. 내가 숨겨놓은 거. 숨겨놓은 거 다 찾아. 희한하네. 집이 작아서 그런가? 아, 죄송합니다. 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건, 어, 암기하고 예선년의 말씀을 쓰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이에요. 그거를 숙제로 내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는 거 하나 딱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 그게 다예요. 제 교육의 목적은. 네, 그거 외우고 안 외우고가 아니라.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이해하시겠죠? 받아쓰기 20점 맞는 애한테 뭘 제가 기대하겠어요.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뵙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유능한 친구예요. 네, 20대 유능한 친구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이렇게 좋은 뭐 이렇게 괜찮은 친구예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 내 강의를 듣고 갑자기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걸 제 강의를 안 듣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잘해왔잖아, 그쵸?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근데 잘해왔는데 갑자기 강의를 들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됐대요. 못했대요.
그 뭐야? 내 탓이란 얘기야? 어? 내 탓이란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에서 제일 불안한 젊은이들이 어떠냐면 벌써 명확한 뭔가가 쓴 애들이에요. 저는 이걸 해가지고요, 이걸 해가지고요, 저렇게 해가지고요, 이런 친구들이 전 제일 불안해요. 어, 아직 처 맞아보지 않았구나, 네가. 누구나 계획은 있지, 너처럼. 처 맞기 전까지는. 그치? 근데 이제 안정적인 친구가 뭐냐면, 저는 못해요, 이런 친구가 아니고요. 계획이 없어요, 이런 친구가 아니에요. 질문하는 친구들. 그리고 고뇌하는 모습이 보이는, 이 고뇌가 단순히 눈치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죠? 끊임없이 고뇌하는 친구들이죠. 사랑에 대해서도. 사실 젊었을 때 가장 큰 이슈가 그거 아닌가요? 사랑이라는 이슈. 인간이라는 이슈. 그거 아닌가요? 예. 이런 얘기가 너무 사람들한테 유치하게 들리고, 밥벌이에 도움이 안 되고, 그놈의 밥벌이 또 잘하냐, 그렇다고? 밥벌이도 제대로 못해, 알고. 난 옛날에 그런 말 안 하고 막 열심히 살 밥벌이도 잘할 줄 알았어. 이제 50 넘어가지고 보니까 밥벌이도 더럽게 못해. 어제도 친구이라고 하시는 놈이 전화가 왔어요. 저번에 다녀간 놈. 근데 뭐 하냐요, 요즘. 전화를 일부러 두세 번 온 거 씹었거든요, 제가. 한국에 잠깐 왔다고 전화가 왔어. 두세 번 귀찮아서 씹었어요. 아, 전화가 아침에 다섯 통이 와 있어. 그래서 내가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데 또, 안 와가지고 또 안 받을 때 삐리라고 또 전화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미안하다. 아, 근데 이제 바빠가지고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강의하느라고 못 받았다. 이 얘기를 내가 해버렸어. 내가 원래 뭘 하는지 내가 뭐 하는지, 뭐 나도 말할 수 없을 뿐더러 내가 뭐 하는지도. 누가 알기도 바라지도 않는데, 나도 모르게, 강의하느라 못 들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였더니, 네가 무슨 강의를 해? 그러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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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들 몇 사람 놓고 그냥 소꿉장난 하는 거야. 뭐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런데, 예, 그런 식으로 지나가거든요. 얘가 하는 말이, 어, 잘 살아요. 지금 말씀도 잘 사는. 잘 사는데 얘도 야 이제 뭐 하면 되겠냐 이러는 거야. 잘 먹고 살잖아. 막 차도 좋은 거 몰고 다니고 이제 애도 뭐 이렇게 잘 살잖아. 뭐가 문제인데? 했더니 근데 뭐 해야 되냐?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백수 보고 물으면 어떡해? 저번에 못 왔어? 우리 집 비닐하우스 쓴 거? 어? 하긴 너는 좀 알 것 같대요.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어.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렇지 여러분들? 모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잘 살아나, 못 사나, 애나, 늙은이나 다 뭐예요? 왜 그럴까? 숙제를 너무 안 했어,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숙제들을 하나도 안 했어요, 내가. 이제도 숙제를 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그렇죠? 자존심 상하고. 네, 자존심 상해요. 근데 여러분들 좀 대단하신 겁니다. 여기 자존심 상해서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야,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저 새끼 뭔데 내가 쟤한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음. 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 질문할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젊었을 때 방황했다라는 것의 방황의 근원지는 무엇을 두고 방황을 하느냐. 그걸 알 필요가 있죠. 근데 그걸 알려면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어. 자, 종원 씨, 네, 혹시 성경책 읽어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질문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좀 읽고 좀 살아, 좀. 응? 아니, 늦었어. 읽지 마. 아유, 이제 읽지 마. 만화책이야, 이제. 이제 이 공부했으니까 만화책 된 거야, 이제. 읽지 마. 읽지 마. 그 한참 그 홀리할 때 읽어야지, 그것도. 읽지 마, 읽지 마. 야, 병무야. 네, 그 성경 보면 내가 가끔 얘기했지. 예수님이 막 화내잖아. 막, 야, 이 독사이 자식들아! 막 그러잖아. 야, 이 개새끼들아! 막 그러잖아. 그치? 야, 이 네, 위선자들아! 야, 이 나쁜 놈새끼들아! 막 그러잖아. 그치? 네. 누구한테 그렇게 욕을 한 거야? 했을까? 그 사람들한테 누구? 그 상대방한테 했겠죠. 어떤 상대방? 아무한테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뭐라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했겠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그 시대 지배층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사면에서 지배층들. 아니, 그렇잖아. 찌질한 가난한 사람들 병 고쳐주기 바빴는데 걔네들 보고 야, 이 무식한 놈! 이렇게 했겠어? 그쵸? 다 아는 사실인데. 야, 무식한 거 다 알고, 멍청한 거 다 알고, 못 배운 거 다 알고, 없이 사는 거 다 아는데, 거기다 대고, 야, 이 가난한 놈 새끼들아, 야, 이 무식한 놈들아. 요즘엔 가난한 것도 욕이 돼? 가난한 것도. 가난하다고 욕먹고 있고, 그쵸? 근데 예수님이 욕한 거고,
그 공자도 마찬가지지. 공자도 막 비난하는 대상들이 있잖아. 누구야?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이들의 지배층. 지배층들이지. 지도자들. 배웠다고 하는 애들. 안다고 하는 놈들. 그치? 그치? 맞지? 맞죠, 여러분들? 욕도 심각하게 하죠, 막. 그쵸? 왜? 왜? 첫 번째 질문. 경모야.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지랄을 발광을 했을까? 심각하게 욕을 해요. 여러분들,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뭐예요? 가장 흔한 걸 욕하잖아. 우리나라에 가장 흔한 게 뭐예요? 개잖아.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 하면 개새끼들이야, 여러분들. 야, 이 개새끼들아, 이러는 거야, 여러분들. 이 개새끼들아,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봐. 저기 정치인들 보기, 야,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당시에. 지금이야 법이 있으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때는 어때요? 길 가다 죽어. 그쵸, 여러분들? 어디로 끌려가, 삼천교육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의미가 있어. 야, 이 독사 자식들아 뭘까요? 독사라는 게.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꼬임에, 누구 꼬임에 넘어갔어요? 뱀의 꼬임에 넘어갔잖아. 원래 뱀이 사람처럼 팔다리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하와, 여자를 꼬셔가지고 아담을 속여서 또 먹게 해서 죄를 전가시키죠? 그래서 뱀이 받은 죄가 뭐냐면 평생 땅을 기어다니는 뱀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게 창세기 보면 나와요. 예, 그 에덴 동산에서. 아세요? 뱀이 원래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길쭉한 뱀이 아니라 이런 뱀이었다고. 나처럼 생긴. 잘생겼어, 또 심지어. 루시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뱀은 사탄이야. 그쵸? 사탄이야. 왜 이 사탄인데 이 사탄의 자식이라 그러는 건 뭐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종의 이런 거죠. 일종의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동양은 부모를 중심으로 계보를 만들지만 서양은 신을 중심으로 계보를 만들어요. 그렇죠? 보세요. 마태복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올라갔더니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게 걔네들의 논리잖아요. 우리는 족보에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요? 아니죠. 당군의 자손이지. 그냥 그렇죠. 당군은 누구야? 신이 아니야. 인간이야. 아세요? 우린 인간의 자식인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계보를 지워버리는 한마디로 뭐예요? 야, 이 후레 자식 새끼들아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한 욕이 뭐야? 님이가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엄마 아빠 바꿔버리는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무슨 뭐하고 붙어 먹는 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뭐 흉측한 욕기 이런 흉측한 욕이 없어. 그쵸? 이건 주로 호남 지방에서 많이 유행하는 거야. 그쵸, 여러분들? 무서워. 그것과 똑같은 욕이 어디 있다? 야, 이 독사 자식들인 거야. 야, 이 계보가 바뀐 새끼들아.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욕의 차원이 다른 거야. 이해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그 욕은 어떤 욕일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내가 독사의 자식. 이 새끼 봐라. 이거 미친 새끼야.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 이게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 그쵸? 난데없이 그것도 저기 시골 총구석에 있던 나자렛에 있는 놈이 와가지고. 그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그 정도로 심하게 욕을 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심하게 욕을 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욕을 했을까? 다 지금 오늘 공통된 질문에 대한 걸 한 방으로 탁 끝내려고. 그, 그들은 그 당시에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혼자만 잘못되면 상관없는데, 그거 하나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인간이라는 걸 그, 유지하고 서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선동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게 보이니까 예수님은 그치, 혀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그치, 그치. 할 얘기했어. 여러분들, 경항을 지독하게 하면은요, 하나의 언어가 모든 언어를 끌어당긴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 모든 언어를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분 호화로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냐면 잘 얘기했어요, 방금.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논어를 공부하면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 논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관념이에요, 관념.
이거는 관념이라는 거예요. 제 나라 제왕궁이 책을 읽고, 이게, 이런 논어 같은 걸 읽고 있는데, 논어는 아니고요. 예,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그 술에 고치는 사람, 할아버지가 뭐 읽고 계십니까? 옛사람의 위대한 어원을 읽고 있다. 그랬더니, 아, 그런 쓰레기를 뭐하러 읽고 있습니까? 이랬다는 거야. 알죠? 그 얘기? 이 새끼는 제대로 그 설명 안 하면 넌 뒤질 줄 알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가 이 박히는 업을 수십 년을 하고 있는데, 방법을 내 아들한테 알려줘도 이 근원적인 건 내가 알려주기가 힘들다. 이 감각적인 거는. 거기 써 있는 것은 바퀴살이라는 설명서인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선현이 말한 것이 선현의 어떤 감각적 요소도 없지 않냐. 그거 읽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는 거야. 대한민국이 찝소리 못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야? 방법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 받으면 개판이야. 도대체 그 놀라운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물론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 감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지 않아요? 장사꾼이 장사 잘하는 사람이 아들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 멀리 갔다 왔어. 장사가 망했네,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여러분들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어떤 엄청난 중국의 장사꾼한테. 한 명의 아들이 저기 다른 나라에 갔다가 볼모로 잡혀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뭐 저기 스파이로 물려가지고 저기 몰려가지고. 그 얘기 아세요 혹시? 근데 이제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죽게 생겼어. 볼모로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구하려고 막내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이제 잡혔는데 첫째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내를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내를. 네가 가서 이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뇌물을 좀 주고 저 둘째 형을 빼오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장사꾼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딱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 일을 어떻게 막내를 보냅니까? 철없는 막내를. 큰 아들을 보내야죠. 저를 보내야죠. 제가 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럴싸하죠. 아니 그런 큰일에 막내를 보내면 되겠어? 일하나? 왜, 왜 근데 아버지는 막내를 보냈을까? 뭐, 그래도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거 이유를 말할 수는 없어, 근데, 그 아버지는. 그래서, 얘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큰아들이 너무 삐져가지고, 아버지 저를 못 믿으시는군요.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가, 이 새끼야. 갔어, 이제. 아, 근데 이제 누가 만나보라는 사람을 이제 거기서 은퇴한 정치인을 만난 거야. 뇌물을 탁 주고, 혹시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희 둘째 형님 정말 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네. 내가 지금부터 둘째 형을 빼줄 테니까 이 딱 다치고 가만히 있게 하나 알겠지? 절대 나서면 안 된다. 알겠지? 딱 그런 거야.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딱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 한 거야. 둘째가 한 거야.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법을 바꿔가지고 그래 걔 사면 딱 해주려고 했어. 그 사면 소식을 딱 첫째가 들은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뇌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아씨 이 주둥이를 까면 되는데 아씨 이거 애가 나오니까 가가지고 그런 거야. 그 은퇴한 정치인한테. 제가 조금 과했는데 반만 제가 떼가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준 사람 어때? 싸하죠? 이런 씨방새 봐라. 다시 가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이 새끼 죽여요 그냥 그런 거야. 죽였어.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대? 뭐라 그랬을까? 알아맞히면서 뭐라 그랬을까? 야 이 새끼야. 내가 왜 막내를 보내려 했는지 알아? 내가 가난할 때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누구랑 같이 했니? 너랑 같이 했어. 너는 나랑 동고동락을 다 했기 때문에 돈이 너무너무 아까운 애야. 막내 이 새끼는 쓰는 줄만 알지 벌 줄을 모르는 새끼야. 그 뇌물 줘도 형만 빼오는 것으로 좋아서 죽으려고 그랬을 거야. 근데 이러면 돈을 아까워하잖아. 근데 그럴까봐 너 안 보낸 거야, 이 새끼야. 이게 감각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대가리를 할 수 없는. 사람하고 일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이게 깊고 깊은 뜻인 거죠. 아들이 근데 알 수 있을까요? 그거? 죽어도 몰라요. 죽어도 몰라요. 절대 몰라요, 여러분. 네. 그 자리 가야지 알아요. 그게 감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예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욕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이런 관념 덩어리를 과연 일반 소인들이 이걸 뚫을 수 있을까? 일반인들이? 절대 못 뚫어요.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뭐 가만히 있다가 이 새끼가 갑자기 회사를 차리려고 1인법을 또 한답시고 또 지랄 연병을 떨고 왜 그럴까요? 그때 저기 젊은이들까지 꼬셔가면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방법이. 또 이걸 뚫어야 되는데 보세요. 이걸 뚫는데 이게 관념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관념을 뚫는데 가장 혁혁한 공헌을 하는 게 뭐냐면 종교하고 이념이라는 거예요. 종교하고 이념. 또 하나가 있어요. 교육이에요. 제가 세상을 이게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세상은 딱 이 세 가지. 종교, 이념, 교육. 이 세 가지가 가장 여러분들 이 관념적인 이거를 뚫고 가기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교육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죠. 종교에 엄청난 헌신을 하죠. 이념에 엄청난 우리는 몰입을 하죠. 근데 사실 그게 뭐다? 가장 뻘짓의 선두줄을 달리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와 이념과 교육은 파괴해야 할 대상이지 지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대중교육을 받았으면 그걸 부셔야 돼요. 대중교육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받는 모든 교육은 이렇게 하라라는 교육이 돼서는 안 되고 이런 허들을 가지고 네가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생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교과서를 갖다 놓고 교과서에 충실하면 1등할 수 있어가 아니라 이 교과서를 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선생인 거예요. 교과서에 충실하라는 거는 뭐예요? 허들 속에서 잠자코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념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맞죠 여러분?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 종교도 마찬가지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는데 가장 위험한 애들이 목사예요. 부처님 만나는데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중들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조선시대가 성리학자들이 판을 치던 곳이에요. 그렇죠?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공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공자를 맹자하라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죠. 공자의 원래 직업은 무인이에요. 아닌가요? 공자는 원래가 무인의 그대는 상속이 되잖아 계급이. 공자 아버지가 무인이야. 공자도 무인이에요. 육내 활쏘기 말 타는 거 다 하는 애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원래 무인이야. 그런데 얘를 가르친 거예요 무인이. 몸은 비우진인데 여러분들이 제 말 들으시겠어요? 여기 뭐 링겔 꽂고 있는데 너나 잘해 이 새끼야 그러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성리학자들은 무슨 짓을 했어요? 공자의 가장 편안한 것만 흉내냈던 인간들이 사실은 위대하기도 했지만 세종대왕 좀 위대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조 같은 사람이 왜 대왕이래? 그 사람 원래 무인이에요. 정조도 무인이에요. 조선시대에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뭐예요? 밸런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샌님들밖에 없죠. 샌님들밖에 나머지는. 그건 뭐예요? 계급 뒤에서 그냥 관념의 어떤 혜택 아래서 예. 지금 정치판도 똑같죠. 모든 정치판이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뭐예요? 사실은 종교와 교육과 이념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넘어야 될 엄청난 방황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대는 이념과 종교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이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아이, 1000년 전으로 가도 이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우리 인류가 시작되면 종교는 시작됐어. 맞죠? 이념도 마찬가지죠. 교육도 마찬가지죠. 무엇으로부터의 방황이냐? 우리는 종교와 교육과 이념으로부터의 방황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방황을 했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에 대해서 나는 정말 방황을 했냐? 내가 지금까지 나는 기독교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걸 벗어나는데도 20년이 걸렸어. 쉬운 게 아니에요. 끔찍한 여러분들 자기혁명이 필요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네. 근데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 교육도 마찬가지죠. 강남에서 누구보다도 8학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좀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살아요. 누구보다도 저희가 공부를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왜? 공부밖에 못했어요, 그땐 진짜. 잘 못해서 그렇지. 누구보다도 사상성이 있었어요. 분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부터 시작해서 국민교육 헌장부터 시작해서 달달달 외울 정도로 누구보다 이념적이었어요. 맞지 않나요? 네. 그 이념과 종교와 교육의 세계에서 평탄하게 돌덩어리처럼 20대까지 보낸 제가 그 다음 20년을 그것과 싸우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어요. 어, 죄송합니다. 그건 약이라기보다는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어? 근데 공감을 하시나요, 근데? 그 세 가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조건 방황이라 그러니까 저 새끼 좀 놀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그건 아니고요. 그런 방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여자한테 채여가지고 하는 방황 뭐 이런 거 말고 백 들고 나가가지고 어디 뭐 기차 타러 가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안 했어, 나는 아예. 그런 거 말고요. 제가 한 방황은 지독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교육. 내가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념. 도대체 내가 무슨 사상을 갖고 있는지. 종교.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이거를 문명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념에 대한 자본론부터 시작해서 어 서양의 뭐 계몽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니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수이 성교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새끼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 도대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 자본론도 잘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그렇다고 20대 때 내가 뭘 알고 있겠어요. 지금이야 읽으면 만화책 어렵지만 그래도 읽을 수 있겠죠. 그때는 이건 암호야, 암호. 이거는 암호. 20대 자본론은 암호야. 지금도 암호인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암호예요, 암호.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그 암호를 들고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그게 나에게 방황이었다는 거지. 뭐, 어디 뭐 갈 데 없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방황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그러니까 한이 맺혀 있어요. 그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20년을 보냈어요. 그래,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진행형인데, 지금도 진행형인데,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자와 예수가 제 인생의 가장 큰 화두였거든요. 부처는 아니야. 부처는 너무 고고하셔. 이쪽은. 너무 이건 세련돼가지고 내 과는 아니거든요. 많이 근데 저는 사실은 불경에서 가장 많은 위로를 얻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뭐 거의 넘사벽이거든. 뭐 무쇠 부처를 혼자 살아가는데 뭐 할 말이 뭐가 있어, 그렇죠? 예, 스타리 파타리 읽을 때 물려오는 자유는 이거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예. 근데 성경과 공자는 얘기가 달라요. 엄청나게 이게 나한테 도전을 주는 건데 그중에 예수는 비슷하잖아, 나이도. 그렇죠? 얼추 비슷해. 공자도 젊었을 때가 있지만 대충 보면은 좀 노인네 티가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예수는 젊은 시절에 나와 함께 씨름한 친구라면, 그렇죠? 공자는 뭔가 틀을 만들어야 될 때 결혼 생활 이후에 나의 어떤 룰을 만들어가는 기준이었다면 부처와 노자는 나의 어떤 우주관에 무한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저한테는 굉장히 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대단해, 예수가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무 저한테는 직격탄인 거죠, 이게. 너무 용기 있고, 배짱 있고, 너무, 젊은 시절을 과감하게 갖다 바친 사람. 그러면 공자 아닐까? 예수 아닐까? 그쵸? 한 관념이 찌든 만큼 찌든 그 중동의 그 사막지방에서. 그러면 이 예수가 저한테 준 혁명 같은 어떤 그 저항 정신의 근저에 있는 숙제.
숙제가 무엇이냐? 지금도 진행형인 이 숙제는, 나에게 준 숙제는 관념을 타파하는 그 저변에 무슨 바람이 있냐는 거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가 그들이 공격했던 것의 근원적인,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또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로 위선자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위선자라는 뜻이 위선자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위선. 위선이 영어로 뭐예요? 위선이 영어로 뭐예요? 위선적인 걸 몰라가지고 내 사전에는 위선이 없네, 이분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는 게 아니라 대박이다, 이 사람. 대단하네. 위선이 없네. 위선이 영어로 뭐예요? 빨리 찾아봐요. 위선이 영어. 히포크라이트 맞아요? 히포크라티스, 그렇죠. 하이포크라티스, 그렇죠. 위선이죠.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라 그러잖아요. 패러시. 이게 위선이라는 뜻이에요. 헤롯이 네, 위선이라는 뜻이에요. 위선. 미선 바리새인 무슨 말이냐면 공주하는 야이 외식하는 놈들. 외식이라는 거는 나가서 외식하는 놈들 돈 많이 쓴다고 욕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야이 외식 좋아하는 놈들아 부패하는 놈들 이런 뜻이 아니야. 알았죠? 뭐냐면은 외적으로 형식을 내는 놈들, 즉 위선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관념이라는 것은 위선의 토양이 돼요. 그 위선은 뭘까요? 무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무지의 열매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진짜 젊은 시절에 그 방황을 거치면서 딱 내린 결론이에요. 정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는 많은 사람한테 알려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투자를 알려줄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투자를 잘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뭐다? 젊은 시절의 방황에 대한 결과물일 뿐이에요. 뭐냐? 관념이라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가지고 조종하고 성리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조종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이 관념 덩어리, 바퀴 고치는 노인네도 알고 있는 이 관념 덩어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그놈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 위선자 새끼들이. 위선자는 이게 뭐냐? 너희들이 컨트롤하고 관념이라는 건 심는 거잖아. 꽂아주는 거잖아.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그러잖아. 그렇죠? 사람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뭐 우정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뭐 하잖아. 이렇게 해주면서 뭐가 길러진다? 그 토양에 위선이 나오는 거야. 관념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토양에서 위선이 자란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위선자라는 것은요, 관념 덩어리라는 겁니다. 관념의 토양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위선이라는 게 뭐야? 아닌 척 하는 거잖아. 맞지 않아요? 왜 아닌 척 하는 줄 아세요? 나쁜 놈이라서? 아니죠. 몰라서 그러는 거야. 자, 위선자라는 거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어린애 말로 해봅시다. 착한 척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착한 척 한다는 거. 착한 척 하니까 여러분들 야, 이 위선자 나쁜 놈이라고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뭐 어떻게 보면 그 착한 척 한다는 게 뭘로 느껴지는 줄 아세요? 나쁨과 좋은 것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게 착한 거라는 착각 속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잘 보여야 되니까. 어려우세요, 제 말이?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착한 것과 나쁜 것의 경계가 없고 그 관념이 없는 사람은 착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투기를 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야. 투자와 투기에 대한 관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투자가 뭐냐 했더니 장기 투자하고 뭐 장기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장기를 투자하시고 뭐 가치를 알아야 되고 뭐 들은 것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하는 척 하면서 투기하는 거예요. 관념이라는 토양이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는데 투기는 나쁜 건 알아. 그러니까 투자하는 척 하는 거야. 왜? 그래야 내가 사람답게 보이니까. 우리가 왠지 갬블을 하고 저기 강원랜드에 있는 사람들 보면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
그러면 지금 기분 나쁘잖아. 어디 가서 저 갬블합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척 해야 되잖아. 이게 바로 뭐예요? 관념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는 위선이에요. 근데 이게 뭘 만들어낸다? 무지의 열매를 만들어낸다. 이게 뭐냐? 무지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하려고 할 의지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전염성이 강해요. 어때요? 열매가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심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농사꾼들이 함부로. 뭔지 아세요? 많아요. 그런 나무들이. 뭐 헛개도 있고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봄에 나오는 순 뭐야? 두릅 있죠? 두릅은 긴 가시나무 달린 거잖아. 그렇죠? 그거 탁 꽂아 놓잖아? 두릅이 자라서 툭툭 떨어져. 어느 데 다 두릅밭이 돼 있어. 음. 하나의 꽃 한 송이가 여러분들 민들레 하나가 얼마나 많은 씨앗을 퍼뜨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관념이라는 토양에 민들레라는 위선이 자라서 민들레 미안하다. 그게 아니라 얘가 한번 씨앗을 퍼뜨리면은요, 무지의 씨앗을 퍼뜨리면은요, 초토화돼요. 민들레 밭이 됩니다. 2억 마리까지 날아가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알고 나면은 내가 얼마나 말과 행동과 의식이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방황을 안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방황을 일치하지 못한 99%의 인간들은요, 막말하고 이념을 주입시키고 지가 좀 배웠다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그러면서 그 무지의 씨앗은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삼라만상을 뒤덮어버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쟁이에요. 그냥 독세 끌리면서 진짜 클려가는 종교와 사상과 이념과 종교와 이념과 교육은 지켜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돈 쳐들여서 오히려 더 관념적인 인간을 만들어요. 지금 아이들을 보면은요, 매우 위선적인, 매우 위선적입니다.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누구 잘못일까요?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그 세 가지와 철저하게 저항한 사람들. 우리가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그 대신 사회에서 알아주질 않죠. 관념의 텃밭에서 싸우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싸워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거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다 가시밭길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려요. 공동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 저항하는 뭐예요? 무리들이 모인 거예요. 공동체는 여러분들, 우리 서로 좋아하니까 같이 모여 살자. 이게 공동체가 아니고 이익단체라 그래요. 공동체 개념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좋은 것만 하고 같이 모여서 밥이나 같이 먹고 그냥 뭐 같이 그냥 좋은 얘기하고 뭐 위로해주고 막 이런 건 줄 알아요. 그건 이익단체. 이익단체는 두 가지가 있죠. 물질적 물성의 이익단체가 있고 정신적 이익단체가 있어요. 뭐예요? 얘랑 있으면 그냥 편해. 그래서 같이 있는 거야. 그런 애들 또 몇 명 더 모여. 그럼 뭐가 된다? 정신질환 환자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돼. 저기 뭐야? 단체가 돼요. 별로 도움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물질적 이익단체. 우리끼리 모이면 이익이 되는 거야. 돈이 되는 거야. 그건 모이는 거야. 돈이 안 되면 헤어지는 거야. 제가 나한테 위로가 안 되면 그다음 욕지거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적, 정신적 이익단체는. 그쵸? 아, 새끼 말이야. 그런 줄 알았더니 말이야, 저거. 알고 보니까 저 새끼 그런 놈이었어. 조회식 같은 놈이었어. 왜 내우라고 그러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는요, 미안하지만, 원수도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왜?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내가, 내가 권성우를 막 증오해. 너무 싫어, 저 새끼. 난 넌 너무 싫어, 임마. 진짜. 너무 잘생겼어. 재수없어. 싫잖아, 솔직히. 잘생긴. 여자들 이쁘면 싫잖아, 솔직히. 나보다 이쁘면. 근데 이쁜 여자들은 꼭 못생긴 여자들이랑 같이 다니대. 그럼 그렇다지. 못생긴 여자들은 왜 이쁜 여자랑 같이 다니는 거야? 물어보고 싶다가 딱이 맞을까 못 물어보겠어. 근데
내가 같이 싸우기 위해서는